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참 중요한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경제 전문가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어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주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그때 얘기한 거. 그니까 막 그때 막 그 뭐였더라? 여보, 우리 셋째 가자. 셋째. 뭐? 셋째? 셋째. 안 돼. 왜 안 돼? 셋째 가자. 셋째. 셋째? 셋째라고 했어 지금? 셋째.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잖아. 왜? 너 셋째 가지면 얼마나 좋아? 셋째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안 돼. 아 셋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셋째 가자. 아 지금 내가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셋째 가자는데 어이없다. 뭐가 문제야? 아 우린 첫째밖에 없는데 어떻게 셋째를 가져? 말이 돼? 둘째가 없잖아. 남편 아니에요? 이야, 재밌다. 여보, 응. 그럼 우리 응. 셋째 말고 응. 둘째 가자. 둘째? 둘째. 근데 둘째도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둘째는 괜찮아. 그것도 조금 어렵지. 음. 당신이 조금 어려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잖아. 내일 모레면 50인데 지금 나오면 완전 늑등이야, 늑등이. 늦둥이면 어때? 재무설계만 잘하면 잘 키울 수 있대. 키워드를. 재무 설계만 잘하면 잘 키울 수 있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하면 된대? 누구긴 응. 돈비 매니저님이. 진짜? 돈비 매니저님 맞나요? 근데 첫째 다음에 둘째도 아니고 셋째를 낳자러 가는 남자 네. 아주 큰 웃음 줬네요. 좋습니다. 네. 실제로 그 육아 비용이 참 많기 때문에 늦둥이 키우신 분들은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사연을 한번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누뚱이가 생긴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직은 얼떨떨하기도 한데요. 주변에서 누뚱이를 키우려면 준비할 게 많다고 하네요.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정도 쉬면서 아이를 돌보고 싶다고 하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에는 제가 퇴직을 하는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돈비니님 그 답변을 해주시기 전에 네. 축하 노래부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돈이 네.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보통 아무 이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될 이 분위기가 좀 네네.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도 늦둥이를 키우신 분들은 고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화면에서 본 것처럼 네. 이게 나이라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늦둥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행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깨가 무겁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가 노후 준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 소소경제 그 돈마니 매니저, 돈마니 매니저님도 저희가 그 누뚱이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가면 몇 살, 고등학교 가면 몇 살, 본인이 몇 살이 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교 가면 자기가 한갑이 지난다. 아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요즘 아마 누뚱이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혹은 딸이 대학교 가면 내가 몇 살인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늘 이 경제에 대한 그 관념 때문에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정말?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발생하게 될 재무 이벤트를 좀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그에 맞는 재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생일 이벤트와 결혼 이벤트는 있어지만 재무 이벤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먼저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측. 그렇죠.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먼저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유모차를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네. 이것들이 다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 500에서 한 60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예산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부터 매달 한 50만 원씩 10개월간 출산으로 인한 통장 이벤트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저축을 하신다고 한다면 출산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준비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렇다면 이 통장은 어떤 걸로 그럼 관리하는 게 좋냐?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 있죠. 네. 하루라도 이자를 넣어놓게 되면 그 돈을 넣어놓게 되면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 네네.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늦은 출산으로 인해서 또 위험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위험을 또 그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녀 태아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교육비예요. 맞아요. 애들 뭐 유치원부터 뭐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또 초등학교 가면 이제 뭐 사교육 해고 안 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누뚱이 태어났는데 벌써 사교육을 걱정해야 돼요, 저희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가정에서 그 교육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도 1년 정도 그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1년 뒤에는 다시 맞벌이 부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맞벌이 부부로 고등학교 학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실 일반 회사원분들께서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가 대학교 갈 때쯤이면 퇴직을 한다라는 게 맞아요. 가장 큰 걱정이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적립식 펀드와 변액연금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여유가 있다라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넉넉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고민거리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자녀의 미래에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월 2만 원 정도씩 자녀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어 준다라면 또 미래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벤트라는 말씀 막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또 그러는 가운데서 노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사치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일단은 노후 준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재무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 하이라이트죠. 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돈 버는 시기보다는 우리가 돈이 끊긴 이후에 은퇴 자산으로 살아야 되는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늦었다는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 포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 자녀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저축이든 연금이든 보험이든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시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도 지켜주시면서 편안한 우리 노후 생활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언이 여기서도 또 적용이 되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네. 빠른 때다.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재무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가 바로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좀 금리가 높아져 있기는 하나 네. 과거에 보면은 금리가 뭐 0%, 뭐 1% 이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에 돈을 써야 되는데 화폐 가치 하락, 물가를 극복 못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셔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자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 비과세.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으로 준비하셔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 맞아요.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분들은 많아지는데 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세금의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세가 지금 15.4%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에서 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자산을 모은 돈에서 나가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면 또 우리 자산이 하락하는 그런 또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꼭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단기, 중기, 장기로 분산하셔서 금융상품을 준비하셔라. 이 기간에 시기별로.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금융상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기별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미리 만들어놓는 말씀 같은데 네네네. 뭐 단기면 몇 년이고 네네.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구별 안 가요? 좀. 네,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기 투자는 1년에서 3년, 1년에 3년? 3년 있다 쓸 자금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네. 이때 쓸 자금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원금 보장이 되는 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매우 안전한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단기 투자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안정적인 하셨으면 거. 좋겠고요. 네. 중기 투자는 3년에서 10년 있다 쓸 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적리식 펀드를 활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리식 펀드를 선택할 때도 이 적리식 펀드 안에는 하나의 펀드에 30개에서 50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기업체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펀드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년 이후에 쓸 자금. 10년 이후에 쓸 자금은 무조건 물가 상승률을 극복해야 되고 절세가 되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변액연금. 변액연금.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형 저축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변액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은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그렇죠. 근데 단 우리가 사업비를 제외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더라도 변액연금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활용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는 안정적인 국채형 펀드. 그렇죠. 그다음에 중기는 적립식 펀드. 그다음에 장기는 변액 펀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그 조기 교육에 대한 플랜은 또 어떻게 짜야 됩니까? 먼저 우리 성공한 기업인 그다음에 세계적인 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 맞습니다. 네. 워렌 버핏. 워렌 버핏도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경제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있는데요. 말씀 하시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교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돈 버는 좋은 습관을 배웠고 또 돈을 잘 절약하는 이 철학을 잘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성공한 기업인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엄마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아이 글자도 모르는데 우리 막 책 읽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 이유는 조기 교육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래서 아이가 좀 그 돈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돈에 대한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처럼 계속 들려준다고 한다면 아이에게도 좋은 돈 관리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나 뭐 그림책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아이의 호기심을 막 끌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지 않냐 이렇게 모습 같은데 맞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접근 방법이 좋을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막 돈 들고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막 이런 표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주로 그 지출을 신용카드로 쓰고 맞아요. 또 온라인 결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돈은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 좋은 인식을 또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도적으로 현금을 활용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 돈을 활용하게 되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규모 아니면은 뭐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하긴 뭐 옛날 얘기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 딱딱 두드리면 돈 나오는 것처럼 하면 아이들이 그렇죠.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무한으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저는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폐공사 가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무에서 뭐 열매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오는 어떻게 보면 대가가 바로 우리 그 돈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아이들이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바로 뭐 용돈이다. 네, 돈이 생기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네. 이런 개념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먼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생기는 것 과정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가 청소를 하거나 아빠 신발을 닦으면 이게 일찍부터 해야지. 맞아요. 조금 머리 큰 다음에 하면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습관을 좀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저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저거 필요해. 맞아.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떼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그러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동등하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때를 막 쓰죠. 울고 네. 네, 때를 쓰고 네.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그다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고 모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3,000원의 돈을 아이가 모았어요. 그 3,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마트나 뭐 시장에 쇼핑을 하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부모가 사주지 마시고 기다리는 미약, 그다음에 아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그 아껴서 샀을 때 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성취감, 예, 이런 것들을 길러주신다고 한다면 아이의 미래는 훨씬 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배운 것 같고요. 우리의 소소한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한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문 닫은 시간 되었습니다. 또 부족한 정보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내일 또 놀러와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돈비밀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